오늘 간담회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갑 안규백 국회의원님을 대신하여 박남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외 김학두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외 김창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아, 나오는구나. 동대문구청장 이필령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얼릉 IC 진입 램프 문제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깊이 있게 듣고 또 의견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릉 IC 진입 램프 문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 생활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여기에 할 수 없다는 게 저희 동대문구도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간담회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향, 이걸 또 서울시의 권위에서 더 좋은 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저희 동대문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동대문구가 머리를 맞대서 얼릉 IC 램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하는 그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냉정하고 또 깊이 있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얼른 IC 램프를 우리 산책길에다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몹시 화가 나 있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에 잘 전달되어서 앞으로 우리 산책길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생략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 사항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모두 발언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질문했을 때는 빠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생활 공간인 산책로에 램프 설치 계획안을 승인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자와의 부관에도 또는 무능,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현장에 나와 보았더라면 그 어느 공무원도
업체가 이곳에 램프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산책로가 램프가 설치되어서는 안 될 장소라는 것을 현장을 답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주체 업체도 이곳에 램프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하지 않고 공사를 극도로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눈속임만 잘하고 주민들만 속이면 손쉽게 공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공사도 수월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업체는 9월 16일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현수막 하나를 산책로에 걸었으나 그것은 중랑천 내 동부간선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눈가린 현수막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이 공사의 내막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공사 인접 건물의 입주자들 중 극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부터입니다. 그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조차 업체가 얼버무리는 바람에 산책로가 아닌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21세기 선진 민주화된 한국에서 20세기 개발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남을 속이려 드는 극도의 후진국형 업체가 아직도 있다니 놀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동조한 서울시장과 이하 공무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진 분들입니까? 현 시장과 현 서울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이 공사의 최종 승인일이 인허가 하천 허가 승인일이 2025년 1월 16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가 총체적인 부실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 민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회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답변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2023년 1월 11일 주민 설명회와 2023년 4월 6일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서 전자는 동대문구청 대강당, 후자는 피경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것을 근거로 환경평가를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회와 피경2동에서의 공청회는 현 산책길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업체와 서울시는 이 지역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청은 스스로 공청회를 열거나 이곳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업체가 제공한 서류로만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저희 주민 상대로 공청회에 대한 공청회가 없었음에도 타 지역 피경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를 가지고 마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업체와 서울시가 함께 포장하고 있는 것을 환경청이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산책길차 램프 공사와 관련하여 동대문구청도 문제가 있었음이 발견됩니다. 동대문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2건의 고시공고, 2건의 유관기관 소식, 그리고 5건의 구정 소식 총 9건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중 환경청에서 이용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년 1월 11일 동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와 2023년 4월 6일 휘경동 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나타난 9건의 제목을 보면 서울시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처에 계속 문건을 내려보내고 있었음에도 동대문구청은 누구 하나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구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날짜는 2019년 2월 7일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이라는 이름하에 올라온 마지막 공고는 2025년 4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시간 동안 구청은 이 공사가 동대문 구민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것은 저희와 거의 똑같은 사안에 대한 중랑구청의 대처와 크게 대비됩니다. 중랑구는 2024년 9월 12일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저희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동대문구청에 알릴 것을 다 알렸다면서 공문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복된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에 대해 지나간 일로 헛된 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구청과 저희는 한몸이 되어 현 공사에 대한 서울시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체해 나갈 것을 큰 흐름 속에서 제안합니다. 그 일환으로 미리 배포해드린 서류에 구청과 저희가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전체 결론으로 저희 지역이 구의원들께서 언급한 비오탑 위험평가 1등급이라면 그 정의에 의해 어떤 개발 공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산책길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는 요청과 함께 사회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TF 구성은 저희가 사전에 주신 것처럼 서울시와 그리고 시공사와 구청과 주민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 잘 아시겠지만 민간투자 사업으로 주무관청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이 사업이 주무관청 서울시에 TF 구성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청하고 저희하고 TF를 먼저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네, 건설안전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분들과 저희 구청 간 TF는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시하고 업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그 부분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이 이렇다, 같이 TF를 구성하자 이렇게 건의를 좀 긍정적으로 하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구청과 주민분들은 구성을 해서 운영한 걸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청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몇 가지 적어서 먼저 보냈는데요. 구청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내용을 전면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공사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정식 설명회가 지금까지 부재했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된 설명회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와의 슈발신 공문, 서울시와 공문이 오고 갔었는데요. 최근 5년간의 공문을 전부 공유해 주십시오. 일례로 저희가 대책위가 생기고서 서울시에서 오는 공문들을 내용들을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0월 27일 날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에 진입 램프 공사를 일단 보류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희한테 공유가 되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모든 공문들은 각 아파트와 저희 대책위원회에 공유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랑구에서는 공사가 시작된다는 서울시의 공문이 가자마자 공사 중단 요청을 바로 중랑구에서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공사 중단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전체 주민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공사 설명했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금년 1월과 2월에 두 기회에 걸쳐 공사 설명회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동대문 간 수발신 공문은 말씀에 공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동대문 구에서 생산한 비공개 문서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생산한 비공개 문서는 저희가 생산한 문서가 아니어서 이거는 좀 아쉽지만 주민분들이 직접 적공개 청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주민분들 요구에 따라서 금년 10월 16일 그리고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그 주민 민원을 반영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지금 현재 공사가 보류 중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책로 내 동대문구 소유 및 관리 자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소유 관리 자산에 대해서 보상 관련 협의 사실이 있는지, 민간 소유 자산은 건물, 수목, 구조물 등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받는데 소유 관리 자산이 침해당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회, 공청회, 정보 전체 공개 23년 1월 11일, 4월 6일에 대한 겁니다. 안내문 게시, 위치, 기간, 안내 자료, 그리고 그에 대한 발표 자료, 참석자 인원 및 명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숙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현재 지금 산책로에는 현재 교목이라든지 관목, 기타 초아래 등의 어떤 수목과 벤치, 각종 전기시설, 운동기구, 쉼터가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실제 시공사로부터 24년도 12월 24일 날 공사 구간 내에 지작물 이설 협의 관련해 가지고 공문이 실제 최초 접수가 됐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부서 구분 등 협의를 추진을 했었고 이후 금년도 10월 그리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실질적인 지작물 이설 협의 요청권에 대해서는 향후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착수 이전, 착수 이후에 재협의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회신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우리 동대문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시설물 철거 등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 관계는 우리 정원도식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도식 과장입니다. 얼른 IC가 직접으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서 보상을 안 받았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 저희가 수목을 이설하는 돈만 저희가 받고 이설 주체가 동대문구청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별도의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보다 우리 구에 더 유리한 쪽으로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식 자체토 시공사에 부담을 드리고 향후에 이식을 해서 이 수목이 고사했을 때는 그걸 저희가 먼저 현금으로 예치를 받거든요. 수목이 고사했을 때는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우리 친숙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수막을 지금 걸어놨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하고 협의 없이는 이설이나 제거나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시에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그 설명회하고 공청회 정보 전청구 요청을 하셨는데요. 설명회와 공청회 모든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민분이 말씀하신 사항 3가지 정도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공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요구사항은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 아래 3가지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간 불필요한 오해 해소입니다. 성북구와 동대문 간의 혼선 방지를 위한 것인데,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폐시킨 서울시와 또 저희의 위치 이전 요청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희들만의 그냥 이익을 위한 그런 님비 현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또 부동산 재개발에 의해서 저희를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청에서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민자와 재정상 사업을 동시에 논의하고 싶습니다.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강남 등 민원 큰 5개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합리적인 사업 계획 마련을 촉구합니다. 재정사업 조속히 착수합니다. 동부가선 지하화 및 수변공업 조성은 재정사업 이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민자사업은 수변공원의 조성과 무관합니다. 그거를 관해서도 저희가 좀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위치 이전에 관한 확답 요구를 올해까지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사 담당 공무원에게 서울시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도로과장입니다. 2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구청장 협의회 안건 상정 하나하고,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위치 이전 확답 요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구청장 협의회는 약 2달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중앙구청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 안건 통과는 지자체 이견이하에 없어야 할 사항으로 이 문제는 상정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정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월까지 위치 이전 확답 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마련되면 주민분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협의하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램프 위치 변경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언론이나 기사 같은 데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아니라 민자도로의 램프 위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을 좀 구 차원에서 좀 명확히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안 검토는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단은 검토는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협의가 아니라 저희가 전화 통화했을 때 담당과 통화했을 때 검토 중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셔서 어떤 대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지난번 방문 때 정치 생명 걸고 램프 위치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방문 이후 오늘 간담회 개최 전까지 동대문 구청에서 램프 위치 변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셨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2번째는 저희 주민들이 현재 이 램프 위치 변경 관련해서
님비다,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동대문구 홍보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신다든지 유튜브 제작 등을 통해서 이 위치 선정의 위법 부당함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 민원 이후에 동대문구의 추진 실적을 물어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님비 현상 오인 해소 방안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 요청해 주셨는데, 먼저 동대문구 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위치 변경 공문 발송을 2회 했고요. 금년 그리고 10월, 11월에 공사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그 공문 2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 부서의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방문도 했고 유선자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현장 순찰을 주 2, 3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방안 서울시에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하신 그 님비 현상 오인 해소 관련돼서는 구청이 직접적으로 별도의 대응이나 홍보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에 은날릴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자분들이나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도로가 만약에 이 터널이 완성됐을 경우 이문동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 터널이 생겼을 경우 이문동 주민들이 그 혜택, 그러니까 그 터널로 인한 혜택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희 주민들 모두가 이 사안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에게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작은 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는 동대문구청 TF 말씀 주셨는데 그걸 언제부터 모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대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서울시에서 답변을 주고 또 보상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위치는 이전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오게 된다면 주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먼저 그 TF 구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홍성식 대표님과 논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정적으로 해서 저희가 어려워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서울시에서 대안을 가져오면은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산책로를 유지시켜주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구청장님이가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와 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주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대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이런 의견들을 다 모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정치 생명을 거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질서도 잘 지켜주시고 별 특별한 저기도 없이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이 정도의 우리가 힘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서울시도 충분히 이 뜻을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싸울 때가 되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대안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 싸우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원한대로 원칙대로 간다고 하면은 송사로 갑니다. 송사로 가면 우리가 집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끝까지 싸우는데 얻을 걸 바라보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 가서 제가 들어놓아서 머리 깎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나 얻을 걸 갖고 싸워야죠. 오세훈 시장과 담판할 때가 되면 강력히 가서 담판하겠습니다.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가서 구청장이 하소연하면은 그게 구청장이 할 짓입니까? 대안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얻어낼 것을 얻어내느냐는 자리입니다. 제가 싸울 자리가 있으면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싸우고 왜 못 싸우겠습니까? 싸우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제정신 가지고 싸웁니까? 그거 왜 못 싸웁니까? 그러나 지금은 제정신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얻을 것을 얻고 우리 것을 지킬 것을 지키느냐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격앙되어 있는 거 압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서울시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저희도 정보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은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윤리가 있습니다. 말을 못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저희에게 좋은 대안을 가져오겠다. 한번 사실 이 간담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아직은 간담회 때가 아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속일 수 없다. 있는 대로 해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주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동대문의 모든 정기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왜 공개 못하겠습니까?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또 서울시하고의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를 좀 압박을 더 하고 아까 매일 서울시에 가겠다. 저는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단호한 의견을 서울시에 게시판이나 또 홈페이지 이런 데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서울시도 이게 심각하구나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어떻게 뜻을 관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뜻을 서울시에 확고하게 전달하고 오늘 저희가 이거 다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심각성, 정말 아까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얘기하셨던 산책로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진정성, 그게 싸움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뜻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